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7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식품, 유통업계가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공식품에 대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달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라면과 빵이 최대 50%, 김치는 최대 35% 할인하고 아이스크림과 주스, 삼계탕처럼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제품도 할인 판매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지켜보며 업계와 할인 행사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11개 품목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살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 내에서 제품 구매가의 1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소비자는 8월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영수증과 거래 내역서, 그리고 제품 사진 등을 올리면 에너지공단이 검토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이다 보니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고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편의점에서 담배나 복권은 살 수 없고 택배 요금도 낼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매장마다 살펴봐야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쓸 수 없고 교촌치킨이나 BHC 같은 치킨집, 뚜레쥬르 같은 빵집처럼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에선 쓸 수 있습니다. 다이소처럼 직영과 가맹 방식이 혼합된 경우 가맹점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통해 직접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지만 만나서 결제 기능처럼 배달기사가 들고 온 식당 카드 단말기에 직접 결제하는 경우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1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변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부가 주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이전보다 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0세부터 2세 영유아와 장애아 등 총 53만 5천 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가 인상됩니다. 매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1인당 보조금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 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용카드나 화폐처럼 쓸 수 있는데 지불이나 송금에 별도의 결제망이 필요 없는 미래 화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코인 한 개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에 가깝습니다. 특히 결제망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달러를 담은 이메일을 보내듯 은행 없이도 돈을 보내는 겁니다. 사나흘 걸리는 해외 송금도 단 몇 초에 이루어지고 은행 수수료나 환차손도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재편되고 혁신이 일어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충전할 때 무선 충전기 쓰는 분들 많은데요. 휴대전화 뒷면에 끼운 신용카드는 빼고 충전하셔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 뒷면에 신용카드나 자석과 같은 물건이 있는 상태로 무선 충전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는 상태로 무선 충전을 하면 과열을 유발해 기기가 고장나거나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전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름철 차량 내부나 욕실, 직사광선 아래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무선 충전을 피하는 게 좋고요.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하되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려놓고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 위치가 맞지 않아도 과열이나 충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앞두고 문자 결제 사기, 스매싱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스매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소비 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문자 메시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열람했다면 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건강관리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워치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손목이 주치의를 표방하며 수면, 식이, 운동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워치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3일간 수면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취침 시간을 제한해주거나 수면 중 혈관 스트레스를 측정해 심혈관 관리에 도움도 준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비서 제미나이를 탑재해 헬스 트레이너처럼 음성으로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한 삼성은 향후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15일부터 대구 청주공항, 부산 인천항에서도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와 전자검역을 확대 시행합니다. 입국자들은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감염병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양성일 경우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7월 둘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